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제가 다시 이제 여러분께 이야기하게 되어서 감개무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의 자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도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느낀 바가 있고 그것에 대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존감과 자존심을 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그 긍정의 힘을 잘 받아서 그걸 이용해서 자기 자신부터 스스로 구하는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은 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그 사랑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겨내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과 개념입니다. 그런 뜻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잘 알면 여러분도 잘 되고 나아가서 이제 더 세상이 좋아지는데 이바지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반응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데 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그때 이제 나쁜 반응을 자기 자신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욕 입에서 나온다든지 주먹이 불끈 쥐어지면서 이건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것은 카르마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르마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책임을 자기 자신이 져야 되고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잘 모르면 사람들이 나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고 또 괜찮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씨앗을 심어보면 세상에 이런 씨앗을 내가 심어보면 어떤 것이 필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능력이 자기 자신이 있다고 해서 내가 안 들키고 잘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혼자 생각했다고 한들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있어 이렇게 안 들킬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사실 과거에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름으로 인한 결과가 또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생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악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세상은 무엇을 돌려주냐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무지의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지의 상태에 머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는 안 하죠. 알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배워서 새롭게 알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길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이치가 타당한지 아닌지를 알아보실 수가 여러분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유의지죠.
저는 그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 그렇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제대로 들으신 거고, 아니신 분은 일단 생각을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정리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자기 자신의 생각을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옳은지 아닌지를 스스로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자존심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충동질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충동질하는 그것은 나쁜 반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제 체험을 통해서 저는 느낍니다. 사람을 충동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하게끔 하는 그런 것입니다. 뭔가를 그래서 해야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닌 게 낫습니까? 안 해도 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충동질되는 이 무언가 때문에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유로운 모습이라고 하기보다는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구속 상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성적으로 자존심을 내세워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의식이 높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저는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제가 안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자의식을 키우십시오. 옳지 못한 자의식은 무너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의식은 길러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것이 옳은지 알아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나은 것을 여러분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은 것을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시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기가 좋은 것 아닌가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이기기라는 것도 자존심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기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이기기라는 것이 사실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것과 다르게 내가 무조건 나는 이기는 게 좋아. 그래서 저 사람을 이기면 기분이 좋으니까 나는 그것이 좋은 건 줄 알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때는 기분이 그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한계성을 지닙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누군가를 이겨야 하는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겨야만 하는 상태보다는 자유로움이 낫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겨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 이기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중에 그걸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노력을 해서 하나를 더 알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또 다른 선택지를 줄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선택지가 다양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내일 꼭 내 자존심을 위해서 누군가와 싸워서 이겨야지 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어떤 것이 생깁니까? 서로 이기려 하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서로 이기려는 상태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두 명 다 이기기라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보다는 내가 내일 해야 하는 일을 내가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자유롭게
자유롭게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더 나은 상황이 펼쳐지는 선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서 제 체험과 관련해서 오늘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